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제34회 기출문제 TAT 2급 실무수행 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첫 번째 시간 주식회사 안동상사로 문제가 나왔고요. 회사 코드 2634로 여러분 로그인 해주시고, 자, 이 회사는 침구류 등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고요. 회계기관은 이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을 우리가 앞에서 33회를 풀 때 한 번씩 쭉 점검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안동상사로 로그인을 하시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문제 12점인데 첫 번째 문제는 발행어음 만기결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항상 먼저 읽는 거죠. 4월 2일 날 주식회사 선영산업의 외상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했던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결제되었습니다. 평가 문제, 거래자료 입력하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우리 FAT 1급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4월 2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일반 전표, 4월 2일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부채 감소, 3번 차변에 시급 어음이 되겠죠.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신영산업이다. 선영. 금액은 어음이 얼마짜리냐는 겁니다. 어음이 3,300짜리. 그래서 33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대변에 돈이 나갔죠. 어디서 나갔냐면은 102번 당좌예금에서 나갔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당좌. 금액은 3,300만 원. 네,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금관리 빼먹었네요. 자, 지급어음 클릭하고 F3 눌러서 결제한 다음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되는 어음 번호 찾아주시면 돼요. 네, 확인. 자, 엔터 치시면 만기 시는 이걸로써 자금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발급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회계 처리와 자금 관련 정보 두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적격증빙의 2에 3점. 자, 영수증이 하나 있고요. 자료 2번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봐야죠. 본사 직원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임차를 간이과세자인 안산부동산에 의뢰하고 중개수수료 48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고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자료 2는 중개수수료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군요. 자, 그러면 거래 자료는 우선 이 영수증에 4월 13일 거래 자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차변에 이게 그 부동산에 이 중개 수수료를 준 거죠. 그런데 이거 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같으면 건물로 자산 처리하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숙소 건물을 임차하기, 빌리려고 그 부동산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판매 관리비 800건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날짜가 며칠인가요? 4월 13일. 이것도 일반 전표죠. 그래서 3번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고 831 금액은 48만 원이었죠.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국민은행 보통에서 인출이 됐습니다. 국민은행 당좌하고 보통 이렇게 또 차입까지 3개가 있으니까 보통으로 잘 선택해 주시고 대변에 48만 원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송금 명세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죠.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의 맨 밑에 있는 경비등의 송금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네. 거래일자는 그대로 전표 날짜하고 똑같이 4월 13일입니다. 2020-0413. 자, 법인명. 예, 법인명은 그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안산부동산이죠? 예, 안산부동산. 그 다음에 대표자는 김시현인가요? 예, 김시현. 사업자 번호 그 영수증에 있을 겁니다. 그 영수증에 있는 12460 3315 거래 내역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중개 수수료라고 거기 품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고요. 거래 금액은 전표로 우리가 했던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송금일자는 여기 이 자료에 있는 요 날짜죠. 4월 13일이 되겠고요. 2020-0413. 자, CD는 은행 코드예요. FE 또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어느 은행에서 우리가 송금을 했냐면 신한은행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검색해 주시고 계좌번호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요 계좌번호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21103 이게 하이폰까지 넣어서 입력해 주세요. 211-0321-1007입니다. 네, 제가 이 사업자 번호가 뭐가 잘못된 모양이고요. 네, 12460이구나. 네, 이게 사업자 번호 잘못되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네. 네.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경비등 송금 명세서 위에 저장하기 단추가 있을 때는 저장하기 눌러주셔야 되죠.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과 경비등 송금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야 이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유무형 자산의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으니까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화물차 매각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1번 고정자산 메뉴에 양도일자부터 입력해라. 이거부터 차례대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일자는 5월 31일 이 거래 날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일반 전표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모두 엔터를 치면 여기 차량 운반구 하나 등록된 게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전체 양도일자는 밑에 3번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20 우리 거래 날짜인 5월 31일을 입력해야 되겠죠? 네. 0531. 자, 1번 문제는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평가 문제는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랬습니다. 자,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네, 여기다 양도일자를 입력하면서 뭐가 계산이 됐냐면 회사 계상 상각비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메모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 전표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209번으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97916을 메모해 주시고 일반 전표의 날짜는 5월 31일이죠. 네. 5월 31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가 아닙니다. 자, 이 차가 어디에서 쓰는 차였어요? 공장에서 쓰는 차였죠. 네, 그래서 이거 제조원가로 518번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의 감가상각비, 제조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금액은 2697916 메모했던 거 입력하시고, 대변에는 209번이었죠? 네, 아까 요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었다 이거. 208번. 그리고 경비 구분이 여기 500번대 요거. 그래서 이 비용이 500번대 감가상각비인 거예요. 자, 그래서 209번의 감루로 똑같은 금액 대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697916. 네. 그래서 감가상각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기분. 그 다음에 평가문제 세 번째.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가 미리 알아놓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처분할 때 5월 달까지 감가상각한 게 요만큼이었습니다.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2,500만 원 플러스 2697916이다. 2697916이다. 그래서 감루가 2769796이다 하는 것을 메모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769796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메모해 두시고 네. 전기말 상각 누계액과 당기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우리가 처분시 감루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메모해 두시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날짜는 며칠이에요? 5월 31일.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 과세. 분명히는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화물차라고 써주십니다. 공급가액 2,700이죠. 2,700만 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느냐 이겁니다. 공급 받는 자가 수정 중고 자동차죠. 이건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수정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주시고 아까 문제에서 발급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전자세금기사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해라. 자, 분계는 혼합분계로 해야 되죠.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분계가 혼합분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자,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시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여기 코드란에다가 208번이었죠? 아까 차량 운반국. 그리고 이 대변의 금액이 2,700이 아니라 취득 금액을 넣어줘야 돼요. 취득 금액은 아까 고정자산에서 기초과액에 있는 이 5천만 원이 취득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천만 원을 입력해 줘야 된다. 5천만 원. 우리 FAT 1급에서는 별도로 뭐 취득 금액은 얼마고 감루 얼마라고 문제에다 다 써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고정자산 등록된 걸 보고 하는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차변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감루를 입력합니다. 209번. 계정 코드는 209번을 꼭 써야 되고요. 27, 697, 916 메모했었죠. 이것이 감루. 그리고 차변에 이걸 대금을 외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수금이 되는 거죠. 차변의 미수금.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970만 원을 받아야 되죠. 세금 포함해서 2,97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 예수금 처리했죠. 차량 운반구 취득 금액으로 대변에 넣었죠. 감루 넣었죠. 미수금 넣었죠. 나머지는 이제 요것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요게 뭐냐? 이 차액이 처분이익이냐 손실이냐 하는 겁니다. 보니까 대변이 작아요. 대변에 오는 것은 처분이익이 와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처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많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이죠. 잘 고르시고 여기 빨간 글씨로 보이는 4697916이라는 숫자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이제 차대변 합계 이런 것 등을 확인해 보셔라. 네,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좀 FAT 1급처럼 문제에다가 자료 설명에다가 뭐 취득금액과 감루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가서 우리가 그 자료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 그러니까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구매팀 김수연 6월 30일 날 퇴사를 했고요. 퇴직금이 2,611만 7,010원이고 공제를 이렇게 했군요. 그러면 공제한 요 두 금액은 예수금이 되죠. 자, 보통 예금에서 여기 549만 7천원을 지급을 했고 그럼 나머지는 2천만 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김수연의 퇴직금 중 2천만 원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했다. 자료 1은 구매팀 직원 김수연의 퇴직금 지급 관련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다. 자료 2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죠. 자, 6월 30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6월 30일) 일반 전표에다가 자, 우선 퇴직급여가 얼마냐? 차변에 퇴직급여를 입력해 볼까요? 자, 우선 이 사람의 퇴직급여는 어느 부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김수연이는 구매팀이니까 퇴직급여 800번대. 800번대. 판매관리비를 써야 됩니다. 806번이네요. 자, 퇴직금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26117,010이죠?
2617 010. 네. 26117 010 퇴직급여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대변에 2천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검색합니다.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자, 삼성생명이었죠? 이건 거래처 넣어야 돼요. 은행 보통예금 계좌 거래처 넣듯이 넣어줘야 돼요. 삼성생명 대변에 2천만 원. 또 우리 회사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게 있었죠?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는 어디 은행인가요?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 보통 금액은 거기 통장에 찾으신 금액이 있는 5497000. 자, 이제 공제한 건 뭐예요? 대변의 예수금이죠. 예수금 부채죠. 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봅니다. 계산기를 잡고 소득세 563 650 더하기 56360 해주시면은 620010이다 입니다. 그래서 620010 대변에 있는. 그러면 차대변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금 지급 시 이 거래는 이렇게 차변 항목 하나에 대변 항목 3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4번까지 했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일반전표 문제네요. 일반전표라기보다는 메인 매출 전표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주제로 큰 번호 1번 문제 우리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모두 25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 FAT 1급에서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숙달되어 있을 거예요. 찬용 코리아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물품 대금은 전액 6월 30일에 받기로 했군요. 아, 구매 확인서에 의하면 영세율이죠. 영세율. 거래 명세서에 의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복수 거래를 이용할 것, 전자세금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한다. 평가 문제 2개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율이니까 번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12번 영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건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날짜는 6월 8일이죠. 네, 6월 8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을 잘 골라야 되겠죠. 12번 영세 매출. 분명은 복수거래니까 누르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이불 100개 8만원. 극세사 담요 20개 30만원. 확인. 그래서 1,400만원이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찬용 코리아의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앞으로 발행해야 되죠. 0번 입력하고 가시고, 자, 분계는 우리가 이것은 외상으로 팔았죠. 그래서 2번 외상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400, 대변의 제품 매출 1,400.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문제 해야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라는 박스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을 해서 날짜 6월 8일이죠. 6월 8일 걸 조회하세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미전송된 거 하나 보이실 거예요.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나타나면 위에서 발행 그리고 확인 네 이라고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는 한번 조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전자발행이 이렇게 뜨시면 된다. 자, 이 문제는 여기 유형을 0세 12번 0세로 한다는 거 요게 잘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 되어야 돼.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 4점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 6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이건 입력되어 있답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이중 발급. 그러면 하나 취소하면 되죠.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예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네. 이중 발급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6월 20일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 보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20일을 딱 들어가 봤더니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거래처 두 건이 있습니다. 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둘 중에 하나만 체크박스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체크박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 사유가 나타나죠. 여기서 수정 사유를 목록을 눌러보시면 맨 끝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신 다음에 밑에서 확인 단추를 누르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이중 발급된 것 중에 수정문이 하나가 딱 만들어졌는데 전부 마이너스로 수량이 마이너스로 가니까 공급가액 마이너스 전표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중 발급인 경우에 요 작성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밑에 참고사항을 누르면 확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여기 작성연월일은 어떻게 하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한다. 확인했죠? 그래서 닫기 누르시고요. 날짜를 안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입력할 것도 없네요. 그럼 밑에서 바로 확인. 그러면 한 건이 입력되었다. 확인 눌러보시면 같은 날짜 6월 20일자에 여기 마이너스 전표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를 이제 전자발행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6월 20일 거 전송하러 가면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다시 들어가서 6월 20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거기 마이너스 2천만 원짜리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짜리 하나 보일 건데 미전송돼 있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요. 발행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눌러서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면 이와 같이 보이죠. 그래서 위에서 또 발행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없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고 닫기 눌러주고 여기서 또 닫기 눌러주고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해보면 세 번째 줄에도 마이너스도 전표 발행 뜨고 있습니다. 밑에 분계도 원래 확인해야 되는데 분계가 다 자동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확인을 안 했던 건데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일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좀 점수가 좀 큰 거죠. 이것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8점짜리. 자, 7월 20일 날 모시물 판매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자료 설명을 보면 이 자료는 주식회사 시온친구와 매출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주식회사 시온친구는 2020년 12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훼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단 대손 사유의 8번 기타 입력을 선택하여 재판상 화해로 입력할 것. 대손 사유는 여기 기타 입력을 선택해 가지고 대손 재판상 화해로 하라. 1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 순서대로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 박스 안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부속서류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이게 과세기간이 어느 기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시기냐면 대손세액을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거니까요.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야죠.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자, 대손사유 아까 기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8번 기타에 여기 직접 입력에다가 그 문제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뭐라고 입력하라고 그랬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입력을 한다.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 이렇게. 자, 대손 기준일은 여기서 언제가 되느냐면요. 여기 지금 7월 20일 날 거래가 일어났죠. 그 거래 날짜가 대손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손 기준일 하면은 2000 몇 년이에요? 15년입니다. 2015년 7월 20일. 그리고 대손 확정일은 이 재판이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이날 2020년 12월 20일 날 확정되었어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2020년 12월 20일. 대손 금액이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에 있는 외상대금 전부 330만원. 그러면 대손세액 30만원 자동으로 나오죠.
자, 거래처 코드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어느 거래처인지, 예, 어느 거래처죠? 시온 친구? 예, 시온.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손세 30만원 요것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걸 저장 단추 있나요? 저장 단추 없으면 닫으면 자동 저장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예,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했고요.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하시면 됩니다. 대손세액을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조회해서 저장해두면 돼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정기신고에서 엔터 쳐보면은 이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 반영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 30만원. 네, 여기서 상단에 있는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하나 더 출제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대손세액 30만원을 일반전표에 반영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예, 평가 문제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네, 끝나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래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일반전표에 가가지고요, 예,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우리 지금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줘야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30만원 빼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요 문제, 평가 문제 1번, 2번 요 차례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 문제 8점짜리 평가 문제가 2개니까 하나당 4점 정도 배점이 된 셈이네요. 여기까지 같이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4번부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